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KH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들모에서 그런 존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아마도 영적인 존재의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KH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방송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은 KH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 존재를 언제 처음 목격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정확히는 21살 때 이제 군입대 전에 한창 놀러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군 전역 후에,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좀 노곤노곤해지면서, 그때 한 번 더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KH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스테리한 거, 제 눈에 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 편이에요.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겪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보이지 않는 거는 믿지 말자라는 좀 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미스터리한 소리를 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넘기는 편인데, 그때 09년도 3월쯤이었습니다. 제가 3월날 입대를 했고 한 입대하기 2주 전쯤의 일입니다. 입대 전에는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새벽까지 놀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가 하루 왼종일 아무래도 그렇게 주구장창 놀다 보니까 어느샌가 좀 몸이 축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정이 되기 전에 집으로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하고 집으로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깔끔한 성격이 좀 있는 편이라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샤워는 하고 자야 되거든요. 그때 날씨도 좀 쌀쌀하고 집에서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그래도 잠들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우자 해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여가지고 12시만 돼도 엄청 조용하고 깜깜한데 09년도 때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12시가 돼도 시끌벅적했고 굉장히 TV 킨 집도 엄청 많았었고, 근데 그날 유독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어요. 게다가 원래도 춥기는 했지만은 더 스산하고 더 온도가 낮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지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살짝 차도가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나갔는데 나가서 두리번거리는데 저랑 한 3m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어떤 유치원 원복 있잖아요. 노란색 모자에다가 노란색 가방, 그 다음에 노란색 꽃가옷을 입고 하얀색 양말을 신고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고 뒤돌아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왜 애가 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귀신이라는 걸 딱히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가 다 됐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자아이가 4, 5살 되는 꼬마 여자아이가 저기 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쎄하다. 그래서 담배를 다 피우지도 않고 내려놓은 다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너무 무서웠으니까 집으로 들어갔는데 잠이 너무 안 와서 꼴딱 밤을 새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죠. 뭐 그러고 나서 사실상 2주 뒤쯤에 입대를 했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군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런 존재는 좀 잊게 되고 까마득하게 아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생활을 다 하고 2011년 제가 2월에 전역을 했죠. 2월에 전역을 하고 나서 급하게 좀 집안도 어렵게 해서 좀 고액 알바를 찾기 위해서 웨이터 일을 했었습니다. 전역을 하자마자. 웨이터 일은 밤 일이다 보니까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면 뭐 6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딱히 뭐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돈은 많이 줬었던지라 그 당시에는 힘든 것도 잘 몰랐고 하다가 어느 날 또 퇴근해가지고 똑같이 또 씻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자야겠다. 근데 일이 피곤한 건 정말 맞았거든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격주로 한 번씩 쉬면서 출근했었고 그렇게 뭐 정말로 쪽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출근하고 이랬어야 되니까 엄청 피곤한 탓이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똑같이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그때 상황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 분위기랑 온도랑 조용한 분위기를 보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입대하기 전에 제가 봤었던 그 노란색 유치원복의 꼬마아이가 에이 설마 그냥 내가 피곤하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다시 한번 골목 쪽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다시 그 골목 쪽에 두리번 걸었는데 없더라고요, 다행히. 없네. 역시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살짝 뒤로 돌아서 우측으로 도는데 왜 벽면하고 전봇대가 서 있으면은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노란색 가방이 그때 제가 봤었던 정말 똑같은 노란색 가방이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저는. 저거는 내가 봤던 거다. 저건 내가 입대하기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정말 서 있는 자세에서 가위를 눌린다라면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피우던 담배는 계속 타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가가서 확인도 못하겠고 그래도 어찌어찌 정말 우여곡절에 뒷걸음질 딱 한 번 친 다음에 혹시 내 쪽으로라도 올까봐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온 방에 불을 다 켜고 창문과 문을 주시하면서 또 꼭딱 밤을 새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며칠 가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너무 참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래도 그때도 어린 마음에 어머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말을 했죠. 엄마 나 그때 입대하기 전에 이런 애를 봤었고 얼마 전에 또 봤다 했는데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시더니 갑자기 서랍에서 우편물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우편물이 뭐냐면은 아동 실종이나 아니면 아동 범죄 관련된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날라왔었거든요. 이유인즉슨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저희 집에 호적이 저 입대 전에 등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아 실종이라든가 유아가 등록된 집에는 그런 우편물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우편물을 보여주는데 실종 아동에서 제가 본 인상착의가 똑같은 아이가 실종 아동으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얘 아니냐? 네가 말한 거 보면 얘랑 인상 차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맞다고 내가 보는 얘가 맞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기를 제가 입대하기 전쯤에 그 우편물을 받았었고 어머니도 시장을 갔다 오면서 한 9시쯤에 왔는데 어떤 꼬마애가 어슬렁거리면서 골목을 지나가더래요. 이제 유치원 원복을 입고 유치원 노란색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그래서 집에 조카랑 나이도 똑같아 보이고 그래서 아니 이 애가 저길 왜 돌아다니나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며칠 뒤에 그 우편물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실종된 아이 같아가지고 어머니가 이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뭐 저희 집에도 조카가 지내고 있고 또 이런 아동 실종 범죄라든가 굉장히 예민할 시기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보여주더니 자기는 얘가 아직도 아른거려가지고 이거를 좀 버리지 못하겠더라. 어머니도 좀 귀신을 믿지도 않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는 제가 본 건 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귀신을 아직까지도 믿지도 않아요. 보셨는데도? 네, 근데 약간 좀 아련한 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가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나한테 아니면 뭔가 자신이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하지만 또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엔 새벽에 밤 12시가 넘으면 담배를 피러 나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 네네네. 근데 확실히 KH님 사연을 들어봤을 때 무서운 건 맞지만 너무 또 한편으로는 뭔가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좀 슬픈 이런 느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상 모든 귀신들을 봤을 때 무섭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저도 볼 때는 그래도 오싹한 감정은 들었거든요. 그 한기라는 것도 느껴졌었고 뭐 이 시간에 사실상 그 아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어떤 어른이든 이 늦은 시간에 그 원복을 입고서 서 있는 아이를 보면은 무서워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그쵸. 처음엔 무서운데 이제 실종 전단지랑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좀 가슴이 아팠죠. 이런 사연도 사실 제보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니면은 뭔가 다시금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써주신 거는 이 말씀도 써주셨어요. 사실상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네, 맞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사라졌던 아이 그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누군가에게는 알려달라고 그저 억울함을 전하고 싶었을지 모른다라고 저에게는 전달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훨씬 더 이전에 실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네네. 왜냐면 그 노란색 유치원복이랑 그런 모자, 가방 이런 스타일이 제가 유치원 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0년대 후반생이 유치원 때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네네. 그래서 아마도 훨씬 더 이전에 실종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 때는 이제 노란색 유치원복이 일반적이었고 그 후 언제까지 그런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그 스타일로 진행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오래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올해로 89년생인데 네, 동갑이시네 저랑. 나이로 따지면. 저도 유치원 때는 그렇게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시절 때 실종된 아이가 그때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훨씬 많겠죠. 네. 시대가 아무래도 더 예전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짧다 보니까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엄청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죠. 이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 그때 기억 안 나?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5살, 6살쯤 됐었는데 그때 어머니 피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길 아버님 친구가 통영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늦은 밤에 통영을 내려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저를 데리고 차를 타고 통영으로 가던 중인데 그때 한 어머니 말씀으로는 새벽 1시, 2시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갑자기 제가 어머니 앞에 타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오그라들지만은 유아틱한 말을 좀 하자면은 엄마 저기 내 친구 저기 3명이서 손 흔들고 있어 라고 하더래요. 헐.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나보다 조금 큰 형이랑 나랑 친구 같은 애 2명이서 차를 잡고 있어 이러더래요. 예.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거기가 통영 내려가는 저수지 쪽이었는데 거기서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사람도 많이 죽어 나갔었고 게다가 또 시기상조상 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다 엄청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 그래서 약간 좀 덧붙여서 예. 이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가끔씩 제가 돌비 라디오 쓸 때 재밌는 거는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제가 혼자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청기누설을 할까봐 말을 못한다라는 썰이 있잖아요. 알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굉장히 영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때가 정확히 몇 살 정도 때라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살쯤 됐다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아직 맑을 때구만. 네, 아직 순수하고 퓨어할 때죠. 그죠. 완전 퓨어해서 때가 아예 안 묻었을 때. 그쵸. 원래 그럴 땐 간혹 귀신을 본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귀신을 본 상태가 맨정신이라는 거예요, 둘 다. 네, 맞아요. 제가 술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꿈이나 가위에서 귀신을 목격을 해요. 네. 일반 사람들은. 근데 맨정신을 2번을 목격을 하셨고 한 번 더 어떤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한번 가볼까? 이거는 네. 제가 군대에서 겪은 건데 이거 봐. 아니, 어릴 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보셨는데? 네,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번 그 이후로는 나머지는 다 주워들은 것들 뿐이라서 제가 겪은 거는 2개고 어머니가 제가 겪었다고 한 게 1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겪은 총 3개인데 군대 어땠어요? 군대에서는 왜 군대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정말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았고 맞죠. 이제 불침번이라는 근무를 쓰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이등병이었고 저희 때는 상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도 돌비님도 군 시절을 상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게 시점이 쌓이면 네네. 1박이 지워지고 네. 하루는 불침건물을 쓰는데 그때 제가 GOP가 있을 때여가지고 1번부터 5번 막사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막사 내무반이 아니고 막사로 지정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GOP에서는 컨테이너 같은 데서 잠을 잤었으니까. 근데 불침번 근무를 쓰다가 저희 이제 상병쯤 되는 선임이 6번이랑 10번까지 불침번 근무였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근무 싫다고. 그래서 저희 당직 사관님이 그러면 이거 대신할 사람 누가 있냐고 자기가 상점 30점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새벽 2시, 4시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막내들은 아무래도 네. 이등병들은 생활관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인다던가 선임의 잠을 방해한다는 그런 사소한 행동도 할 수 없잖아요. 용납이 안 되죠. 예. 절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조금 속된 말로 짬찌끄러기 시절이다 보니까 그 내무반 창문으로 네. 이렇게 인원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교대하기 전에 6생활관, 청원 10, 휴가 2, 현재원 8 이런 식으로 세야 되는데 다 세고 나서 10생활관을 보려고 하니까 총원이 1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예. 제가 센 분이 생활복을 입고 관물대를 보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야? 근데 짬찌끄레기인 이상 어디 가서 뭐하냐, 뭐하고 있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전번 근무자가 파악을 잘못했나 보다. 원래는 11명이 맞는데 10명으로 파악을 했나 보다. 해서 저는 고쳐가지고 교대하기 전에 보고를 하러 갔죠. 그러면 이제 먼저 1번부터 5번 불침번 근무가 이상 없습니다 하고 저도 브리핑을 하고 있었죠. 6생활관 이상무, 7생활관 이상무, 10생활관 총원 10일 하니까 당시 야, 10생활관이 왜 총원 10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금 세고 왔습니다. 뭔 소리야? 다시 세고 와!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순화해서 말했지만 정말 쌍욕을 먹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올라가서 다시 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없더라고요, 한 명이. 이번에 10명이다. 분명히 아까는 관물대를 보고 있던 제 선임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호다닥 당직실로 내려갔죠. 10명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직사관원이 비속어를 사용하시면서 또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저는 근무가 끝나고 당직사관님이 담배 한 대 피자 라고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거기 10생활관 쪽에 6생활부터 10생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루는 7생활관, 8생활관 이렇게 주변으로 나오다가 생활관별로 가끔씩 출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대신 들어갔던 그 상명계는 뭘 봤냐면은 생활관 물 뿌리러 가잖아요, 저희. 네. 건조하니까 바닥에다 물 뿌려주는 말. 뿌려줘야죠. 예. 그 물 뿌리러 딱 문을 열었는데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을 본 거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다다 날려가지고 보고 했는데 또 올라왔더니 없었고. 근데 자기는 장난하지 말라고 당직사관은 뿌리같이 화가 나 있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거기서 노발대발을 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한 명은 책상 같은 게 있는데 책상에다가 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을 봤더래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문을 여는 순간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쓱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뭐야? 놀라는 건 뭐야?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관물대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봤었고. 네. 이런 관물대 위에 빈 공간에서 갑자기 누워있다가 쓱 내려오면서 사라지는 사람도 봤었고. 와, 예. 이런 게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대 전통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보니 그렇게 좀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께서 그런 억울함이나 자신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함 푸시고 군대에선 벗어나야 될 텐데. 네, 그쵸. 군대에서는 민간인은 알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죠, 예.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당직사관도 그랬잖아요. 또야?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부터가 지금 한두 명이 목격을 한 게 아니며 그렇게 보고한 게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렇게 보면 KH님도 이렇게 딱 3번은 보셨지만 되게 주기적으로 보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시즌상 저는 생각이 든 게 아직까지도 저의 최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힘들어서 헛것 본 거다 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분명히 맨정신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고 표현하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코지하는 귀신밖에 얘기를 거의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귀신들은 그다지 저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는 느낌의 이런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봤다 보니까 뭔가 패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놀래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KH님처럼 그렇게 아무런 해코지 안 하는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더. 그게 일반적인 거고, 저희 이제 시들무 사연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드문 거예요. 근데 많이들 이쪽으로 몰려서 오시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실제로는 훨씬 더 KH님처럼 보셨는데 사라진다거나 아무 말이 없다거나 이런 귀신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저는 네, 확실히 뭐 대화를 한다거나 네. 웃음소리나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예. 절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시간대, 장소, 그리고 또 행동들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뭐 하고며 그 시간에 어린아이가 거기 왜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을 때 오는 공포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을 겪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도 이야기 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의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KH님처럼 귀신을 보고도 내가 본 게 귀신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본 그것들은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KH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KH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KH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노란 유치원복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정말 뭐야 이거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KH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또 있으세요? 네, 오늘은 뭐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그때 다 끝난 것 같고 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네, 바로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KH예요. 때는 이제 어머니가 어린 시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느라고 그때 당시 못 물어봤지만 일단 어머니는 56년생으로서 고향은 전라도 고창 정읍에 계십니다. 근데 6남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다산인 가정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남매가 저희 어머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오빠, 그 다음에 큰언니,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셋째, 그 다음에 막내 동생,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 막내 남동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장애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빈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어머니 집안에도 그런 우환이 들이닥쳤죠. 5남매는 모두 건강하고 뭐 아무런 이상도 없었는데 저희 막내 삼촌, 어머니께는 막내 동생이 그 뇌연모기로 인해서 농아로 태어났습니다. 농아라고 하면은 듣지를 못하는 걸 농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하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 자체가 굉장히 가족이 아니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거는 유전인지라 제 이종사촌 형도 농아로 태어났고 이종사촌 형의 아이도 농아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아픔을 겪고서도 엄청 행복하게 살았대요. 정읍 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부유한 집안으로 속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전거라는 것도 엄청 귀하던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다 귀하죠. 예. 네, 엄청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집에 자전거가 총 3대가 있었대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6남매끼리 학교를 갔다 와서 뭐 이래저래 시장도 놀러 다니고 개울가도 놀러 다니고 하다가 장이 열리는 날이었대요. 좀 나가면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 어머니 자전거가 3대가 있으니 큰애 삼촌, 큰오빠가 막내를 태우고 큰언니랑 막내 동생이랑 타고 어머니랑 또 동생이랑 타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내 삼촌도 시장에 가서 엄청 신나게 놀고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것도 모르고 엄청 신나게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주워 먹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새 해가 좀 저물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러다가는
빨리 가자 집에 해서 막내 삼촌이 큰오빠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일로 해가지고 살며시 가고 있었더래요. 근데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혼날까봐 무서운 마음에 그 어르신들도 밤에는 잘 안 다니는 길이 있대요. 오. 그래서 그 길은 항상 당부의 말씀, 그 길은 밤에 돼도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길이 꼭 있어. 그죠?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짧습니다. 또 그러니까 집에 오는 길을 거의 10분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오빠가 그쪽으로 길을 트길래 따라갔대요. 해는 저물어가지고 가로등 불빛도 없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양옆에서는 논밭이 있고 또 산이 엄청 우거져 있고. 근데 갑자기 큰 오빠가 페달을 엄청 빨리 밟더래요. 엄청 빨리 밟길래 오빠가 왜 저러지?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따라갔대요. 근데 정말 너무 멀리 멀어지니까 저희 어머니도 다급한 마음에 쫓아가셨죠. 그래서 집에 도착했더니 큰오빠가 작은 막내 동생을 얼굴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너 다시 얘기해보라고, 너 얘기했잖아, 분명히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오빠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그래, 이렇게 다그쳤대요. 근데 큰애 삼촌이 엄청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아니 분명히 얘가 얘기를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해, 듣는 것도 못하는 애가. 혹시 농아에 대해서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농아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농아이신 분들은 아이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발음이 아예 정확하지가 않아요. 할 줄은 알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말과 뱉어지는 말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오빠가 호통을 치는지,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막내가 하니까 정확히 형 너무 빨라, 천천히 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잘못 들었나 보다 싶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처음에 하고선 두 번째로 하면 형 우리 지금 어디가? 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소리는 자기가 정말 아는 듯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아라고 하지만은 직감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이런 목소리겠구나, 아무리 농아라고 하더라도 막내 동생 목소리로 그런 말을 또박또박 하니까 너무 괴이하고 신기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면 내 동생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식으로 와서 막내 삼촌을 다그치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사실이 진짜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추후에 어머니께도 들려드리고 아버지께 들려드렸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거죠. 동네가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수소문을 하다가 왜 그 길을 지나지 말라 그랬는지 물어보니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작은 질병이라든가 전쟁을 겪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죽어나간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사건들보다는 민간인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냥 일반적인 논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이름 없는 무덤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는 아이도 있었을 거니와 젊은 새댁이라든가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야밤에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섬뜩한 일을 겪으셨었네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저는 핏줄이다 보니까 그럼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으실까요? 어머니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인데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노름꾼의 술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속도 많이 썩히시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집에 엄청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헐레벌떡 뛰어들면서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폐가 같은 곳에서 친구분들과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고 있었대요. 네. 근데 폐가니까 뭐 그냥 촛불 하나만 딱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노름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초가집이잖아요. 대문도 다 열려있고. 근데 폐가 나름인지라 이렇게 좀 폐가 들어가서 진입로까지는 꽤 규모가 있는 폐가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군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여기 집 주인이 왔나 보다, 뭐 어떡하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 군화 소리가 어느샌가 벌써 소리가 너무 가까워지더래요. 그래서 큰일이다, 어떡하냐, 도망가야 되는데 친구분 한 분은 뭐 어디 창고로 숨어 계시고 네. 또 한 분은 화장실로 숨어 가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처마 밑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밑에 숨었는데 군화가 딱 눈앞에 보이더래요. 이렇게 수그려 있는데.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라 하는데 군화가 눈앞에서 오는데 원래 처마가 있으면은 발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계단을 타듯이 계단을 안 타고 그냥 슥 지나가더래요. 처마를 통과한 거죠, 그냥. 그래서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할아버지 혼자 뛰어서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당신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술을 안 마시고 화투리 쳤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 과거에 할아버님부터 어머님 그리고 KH님까지 다 이런 현상들을 좀 겪으셨네요,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돌비님 라디오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서 제가 어머니한테 약간 좀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100만 유튜버에 나갔다. 예. 내가 목소리가 나갔다 이렇게 자랑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었다. 그러다 미심쩍은 게 있더라고요. 오. 혹시 우리 집에서 무당이라던가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여쭤봤었죠. 근데 아니나 말까 증조할머니께서 무당일을 하신 건 아닌데 무당일을 도와주시는 일을 도맡아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신내림을 받는 시기가 신이 굉장히 약했다 하셨던가? 아마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그 무당일은 하지 못하고 그 무당을 도와주는 일을 오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저도 항상 이렇게 시대를 진행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 보면 가족력이 항상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몰랐다가 물어보니까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네, 맞아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보시는 가족력이 없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죽다 살아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간혹 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군 입대 전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죠.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딱 무슨 상태가 있는 걸로? 네,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고 양팔 양손에 다 압박봉대라 깁스를 하고 있었고 제 기준에서는 그 시점부터 조금 보이긴 시작했어요.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았겠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타임라인을 정리하다 보니까 딱 입대 전에 그 노랑 유치원복을 봤었고 그 전에 죽을 뻔한 사고가 났었고 근데 정말로 그 주마등처럼 다 모든 게 스쳐 지났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후로 저는 조금씩은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KH님 그 노란 유치원복 말고는 보신 건 없으신 거죠? 제가 본 거는 없고 근데 가족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작은 누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누나 이야기 이거 나왔네요. 작은 누나가 큰 누나는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작은 누나는 본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주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지방대를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피 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주도로 보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느껴옵니다. 네. 근데 뭐 저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 누나 제주도에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라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주도를 갔었죠. 가가지고 누나랑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렇게 작은 누나랑 제가 사이가 좋았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도 누나가 먹고 막 이러고 하다가 누나 친구가 왔어요. 그러다가 누나 자취방에서 누나들은 술 먹고 저는 그냥 거기서 멀뚱멀뚱히 있고 하다가 서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누나 친구가 맞다 니 그 얘기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 그러니까 왜 니 학교에서 봤다 이가 학교에서 본 거. 그래서 맞다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야 누나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뭔데? 그러니까 누나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도서관에서 좀 공부를 오래 하고 있다가 한 12시가 좀 넘었대요. 도서관 문 닫는다고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누나가 그때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잠을 깨야 되니까 세수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세수를 하면은 이게 얼굴을 세수를 하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손짓하는 게 느껴지는 거 아시나요? 뭐야? 그거를 정확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양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세수를 하는데 누가 앞에서 손짓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보면 또 없고 뭐야 하면서 이게 또 하면 또 누가 손짓을 하고 없고 그래서 누나가 손짓을 하려는 찰나에 페이크를 건 거죠. 누나 나름에는 누가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수를 하는 척 하고 하는데 손이 쓱 지나가더래요. 손이 쓱 지나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입구 쪽으로 뭔가 휘스닥 나가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쫓아갔는데 문 앞으로 가가지고 고개를 빽 내미니까 어떤 정말 검은색 머리에 산발을 하고 네이비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한 45 정도 틀고 엄청 기괴하게 뛰어가더래요. 그것도 사람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누나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바로 이제 집으로 와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와서 누나가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누나만 봤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세수를 할 때 누가 앞에서 손짓할까봐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얘기는 끝났습니다. 누나한테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시들모에서는 머리를 감으려고 이제 우리가 욕조에다가 이렇게 얼굴만 넣어서
이렇게 다리 사이로 아래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목격을 했다 이런 경우도 듣긴 들었었는데 이건 세수를 할 때 겪는 거니까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다 세수하셔야 되는데 주무시기 전에.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폼클렌징을 해도 이게 제 얘기는 안 무서운데 그렇게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눈 뜨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러면 눈이 남아나겠어요. 그래서 깜빡깜빡을 엄청 많이 하죠. 아니, 눈 뜨고 세수하면 비누나 폼클렌징 들어가면 그게 더 고통스럽긴 하겠는데. 그것보다는 무서운 게 더 싫어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안 믿는데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확실히 KH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아유, 이야기만 감사합니다.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H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3가지 이야기, 어머님 이야기, 할아버님 이야기, 그리고 작은 누나 이야기, 온 가족의 또 이야기를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셨는데, 내가 이야기할 게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짧은 사연들을 묶어서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